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개인 맞춤형 보험 방어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분석해 드릴 자료는요,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신 보험 뉴스 10가지입니다. 맞아요. 이걸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내 방패, 또 설명서,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망원경으로 쓸 수 있을지 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목표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뉴스들이 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꿰뚫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분쟁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방패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법정까지 간 실제 사례들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은 규칙들이 네, 있거든요. 첫 번째 방패 사용법. 와, 이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판결 소식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법원이 이걸 재해로 보고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네. 아니, 보통 약관에 고의적 자살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판결 핵심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그 행위 자체보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원인에 집중했어요. 아, 원인이요? 네, 고인이 당시에 심각한 우울증하고 조현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의학적 기록을 통해서 인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뇌의 질병이 시킨 비극적인 결과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고의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질병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발적 사고, 즉 재해 범주에 넣었다는 해석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그런가요? 네, 이 판결은 보험 분쟁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지금까지는 약관 조항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면 네네. 이제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의학적, 정신적 맥락을 법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정신과 치료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서 내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의사 지시에 따라서 입원까지 했는데 보험사가 입원비를 못 주겠다고 나오는 경우라고요. 맞아요. 특히 척추 질환 치료인 신경성 형술 후에 이런 분쟁이 아주 많다면서요. 이것도 방금 이야기한 그 맥락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해요. 이 두 사례를 꿰뚫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이죠. 왜? 보험사는 이제 입원했는가라는 사실보다 왜 입원해야만 했는가라는 의학적 필요성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환자가 병원에 그냥 6시간 이상 머물렀다, 이런 형식적인 조건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만약 보험사가 보기에 이게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데 환자 편의나 병원 수익 때문에 불필요하게 입원시킨 것 같다고 판단해버리면 네. 200만 원이 넘는 치료비 대신에 통원 한도인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만 주고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의사가 입원하라고 해서 한 건데 나중에 보험사가 딴소리를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일반 소비자가 의사한테 진료기록부에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자세히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그걸 좀 귀찮아하거나 거부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걸 요구한다기보다는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요? 네. 시술점에 의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시술 후에 입원하는 게 제 회복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인가요? 보험사에서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렇게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진료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하. 환자 편의가 아니라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 이게 바로 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 사용법입니다. 결국 분쟁까지 안 가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보험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보험 설명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가입 즉시 보장. 이 광고 문구 이거 정말 미뤄도 되는 건가요? 암이나 치아보험 같은 경우 가입 바로 다음날 진단받으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 광고 문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소비자들이 설명서에서 반드시 찾아봐야 할 두 가지, 일종의 독소 조항이 있어요. 바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입니다. 면책기간? 감액기간? 면책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는 일종의 무보장 대기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통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인데 이 기간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는 냈지만 보험금은 0원입니다. 90일 동안은 그냥 돈만 내고 있는 셈이네요. 와, 마치 새로 산 스마트폰인데 석 달 동안은 개통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럼 감액 기간은 뭔가요?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또요? 네. 감액기간은 면책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일종의 보장 할인기간이에요. 보통 가입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인데 이 기간에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면 약속된 금액의 100%가 아니라 50%만 지급됩니다. 아, 그러니까 광고에서 말하는 즉시 보장은 이런 대기 기간이 없는 아주 일부 담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설명서 첫 장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여 있는 이 대기 시간 규정을 꼭 확인해야 뒤통수 맞을 일이 없습니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설명서 점검 시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장이 대폭 축소되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원래 1월이었는데 4월로 미뤄졌다고 해요. 우리에게 3개월의 시간이 더 생긴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건 소비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골든타임. 네. 출시가 연기된 이유를 보면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 건지, 네. 그리고 기존 가입자에게 현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계약 재매입 제도 같은 폭탄급 조항들을 두고 막판 조율이 안 끝난 겁니다. 역대급 보장 축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보험료가 좀 오르는 수준이 아닌가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실손보험은 도수치료를 받아도 대부분 보장이 되지만 5세대는 10번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확 늘어나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아, 즉 일단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거 청구하면 내년에 보험료 팍탄 맞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걱정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 3개월은 기존의 좋은 조건의 실손보험을 가진 분들이라면 섣불리 해지하지 말고 지켜볼 시간, 그리고 아직 가입 전이라면 현재 조건으로 가입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보험 설명서를 다시 꺼내서 다른 상품과 비교해볼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방패와 설명서까지 챙겼으니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으로 시야를 좀 넓혀보죠. 보험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제도 변화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해 치료비가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꿈의 치매 신약 레켐비가 등장하면서 보험사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 진행 자체를 늦추는 최초의 신약이라 기대가 크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연간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죠. 보험사들은 바로 이 비싼 비급여 치료비라는 불안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거죠. 하나손해보험은 최대 3,600만 원, 삼성화재는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는 시기예요. 치매에 대한 공포가 크다 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관심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치매 걸리면 돈 주는 보험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릅니다. 혹시 이런 상품이 보험사가 그냥 공포 마케팅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수단은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면책 기간이에요. 앞서 설명서 파트에서 이야기했었죠. 네네. 이 치매 신약 보장 상품들은 대부분 가입 후 1년의 면책 기간을 둡니다. 즉,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아, 1년이나요? 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가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 정말 순수하게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이 아주 강한 상품이에요.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준비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보험의 역할 자체가 바뀌는 것 같네요. 아플 때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아예 아프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역할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보험의 패러다임이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생명의 더 헬스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앱이죠. 아, 저도 들어봤어요. 벌써 90만 명이 쓴다는데 이건 단순히 만보계가 아니에요. 걷기나 수면 같은 내 일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회원님은 앞으로 10년 안에 당뇨에 걸릴 확률이 5%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 질병을 예측해주고 와. 건강관리를 잘하면 실제로 보험료까지 깎아줘요. 내 건강 데이터를 내가 직접 관리해서 돈까지 아낄 수 있다니 솔깃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민감한 건강 정보가 보험사에 다 넘어가는 건데 나중에 이 데이터가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다거나? 그게 바로 이 패러다임 변화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현재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혜택을 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건강 습관이 보험료 측정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걷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단계지만 미래에는 걷지 않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내 건강과 돈을 모두 지키기 위한 필수 도구가 되어가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방패, 설명서, 망원경을 모두 챙겼는데요. 이제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숨은 보너스들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돈을 벌거나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보 3가지를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보너스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입니다. 매년 6월, 12월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오, 꽤 크네요. 네. 제주시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놓쳤다고 해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할인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 1월이 제일 좋군요. 네, 1월 혜택이 가장 크니까 연초에 잠깐의 클릭으로 커피 몇 잔 값이라도 버는 셈이죠. 아니, 근데 정부나 지자체가 왜 이런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미리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어차피 다 거둘 돈인데. 그게 바로 행정비용과 안정성 때문이에요. 1년치 세금을 미리 확보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고요. 아하. 또 세금을 제때 안 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 절약되는 비용의 일부를 미리 내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는 전세 사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겠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보험에 가입할 때 낸 보험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줘요. 와, 40만 원요? 네, 이것도 비슷한 논리예요. 한 가구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상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 비용을 쓰는 것보다 사전에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서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말 따뜻한 혜택이네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보험. 네. 서울 종로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마음 든든 보험이라는 걸 무료로 지원해요. 아,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방식인데요. 갑작스런 상해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거나 입원비를 보장해주는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통계입니다. 남성 폐암 환자 10명 중 8명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인데 정말 충격적인 숫자예요. 네. 우리나라 남성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을 분석해보니 무려 81.8%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10명 중 8명이요? 네. 다른 요인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흡연 하나만으로 폐암 위험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 거죠. 와, 이건 그냥 흡연이 해롭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흡연이 곧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통계가 주는 메시지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요. 흡연으로 인한 암이나 각종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은 결국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 맞네요. 즉, 흡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금연이 최고의 건강 재테크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뉴스로 보험 방어 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방패를 점검하면서 분쟁의 핵심이 왜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네. 설명서를 읽으면서 대기 시간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배웠네요. 또 망원경으로는 예방 중심으로 변하는 보험의 미래를 엿봤고요. 맞아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 하나의 비유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어떤 비유죠? 보험은 사용법이 아주 복잡한 최첨단 우산과 같아요. 우리는 비, 즉 질병이나 사고가 올 때 당연히 펼쳐서 막아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달 돈을 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보니까 어떤 우산은 버튼을 눌러도 90일이 지나야 펼쳐지고, 아, 면책 기간. 네. 또 어떤 우산은 세찬비는 막아주지만 이슬비는 못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 우산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심지어 어떤 우산은 비가 올 때 내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금 비가 온다고 사진 찍어 증명해야만 겨우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가진 그 최첨단 우산의 사용 설명서를 비가 쏟아지기 전에 미리 꼼꼼히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우산을 펼 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질병, 사고, 예방에 대한 보험의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 예를 들어 인공지능 때문에 내 직업이 갑자기 사라지는 위험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 같은 것 중에서 이런 것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래의 위험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